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광주시의 한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건축 상층부 외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구조됐지만 연락이 끊긴 작업자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럼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밤사이 수색에 진적이 있었습니까? 네, 날이 밝아지면서 이 현장의 분위기는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수색과 관련해서 추가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추가 붕괴 우려로 이 수색이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사고 현장에는 취재진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출입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날이 밝고 긴급 안전 진단이 마무리되면 수색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화정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신축 현장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진 건 어제 오후 3시 50분쯤인데요.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39층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사 현장에 투입되기로 한 노동자 6명이 연락두절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들이 작업에 투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연락이 두절된 작업자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노동자의 가족들도 어젯밤 사고 현장을 찾아 초조한 마음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담당구청은 추가 사고에 대비해 사고 현장과 인접해 있는 109가구의 주민 대피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네, 송 기자, 오늘부터 구조 활동과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긴급 안전진단이 마무리돼야 현장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경찰청은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사고와 마찬가지로 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긴급 안전진단이 끝나면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합동감식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어제 사고 파악과 수습을 위해 현장에 인력을 급파했습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외벽에 설치하는 대형 거푸집인 갱폼이 무너지면서 5개 층의 외벽이 붕괴된 것으로 사고 원인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화정동 주상복합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네, 붕괴 사고가 난 주상복합 건물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사고 전부터 공사장에서 합판이나 쇠막대기가 추락하는 등 안전 위험이 컸다면서 이번 사고는 예견된 사고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39층 7개 동 규모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모두 840여 세대의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시공사였던 현대산업개발이 맡았습니다. 주민들은 사고 이전부터 해당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에 쓰이는 합판이나 고정용 쇠막대가 추락하는 등 안전상 위협을 느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불안한 마음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며 이번 사고도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예견된 인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쇠뭉치가 떨어지고 합판이 떨어지는데도 보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질 않아요. 지금까지. 학동 참사 났을 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여기 무너진다고. 이번 사고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발생한 만큼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하다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영하 온도에서는 잘 굳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충분한 양생 기간이 필요한데 그 양생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현장에서 양생 기간을 제대로 안 지킨 것 같고요. 국토부는 사고 원인을 정밀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 건설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명확한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이 광주 학동 붕괴 사고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서모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건물을 해체하기 전에 사전조사나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장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산업안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노동청 조사에 따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는 가운데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169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는 특히 전남 함평에서 시작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고리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지난달 24일 이 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 요양보호사가 사우나 시설에서 감염되면서 환자와 의료진까지 7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검사 결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지난달 11일 전남 함평의 보건소에서 시작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광주 남구의 음식점과 사우나 시설, 요양병원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료기관과 초등학교 등 감염고리가 확인되지 않은 오미크론 감염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광주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된 확진자는 110명, 같은 기간 델타 바이러스 검출 사례는 155명으로 오미크론이 델타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오미크론으로 판정된 경우는 110명으로 누적 인원 259명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도 지난 주말까지 59명이던 오미크론 검출 사례가 일주일 만에 136건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안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감염 취약계층에서 진단검사를 확대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들썩이던 지역 아파트 시장이 최근 조금씩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급 물량이 많고 대출 규제 등으로 가격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우리 지역의 아파트 시장 전망을 윤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뜨겁게 달아올랐던 지역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최근 달라졌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사자는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조금씩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추석 지난 이후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가 되었고 현재로는 상승세가 약간 꺾이는가 하면 매매도 사실상 좀 조용한 그런 상태예요. 지난 2020년 11월 4,900여 건이던 거래량이 지난해 11월에는 1,800여 건으로 줄었습니다. 하루 평균 매물은 5,100여 건까지 떨어졌다 다시 7,0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와 세종 등 일부 지역처럼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꺾인 것은 아니지만 상승폭이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시는 수요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를 좀 미루시다 보니 거래량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만큼 이제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 상승률도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광주 지역 아파트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배가량 는 15,000여 채로 예상되는 점도 가격 안정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연착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크게 요동치거나 그렇지 않고 점진적인 상승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기조 등의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선 결과에 따른 정부 정책 변화 여부가 올해 지역 아파트 가격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이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관련 60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곡성군과 곡성교육지원청이 미래형 교육자치협력 우수지구로 선정돼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두 기관은 교육 거버넌스 구축과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혁신 교육 확산을 핵심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지역 교육 혁신을 위한 협력을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구례군은 웰빙과 행복, 건강을 한데 묶은 이른바 웰리스를 비전으로 지리산 정원과 구례 수목원을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로 구축합니다. 구례군은 국내 최초 숲 정원을 조성하는 지리산 정원 조성 사업의 5개 주재 정원 중 3개 정원 조경 공사를 올해 초 마무리하고 2개 정원 조경 공사 등을 추진해 아름다운 빛이 쏟아지는 숲속 정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환경사회 지배구조, 즉 ESG 경영에 도움을 준 우수 파트너사 2곳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KT는 인공지능 가상 펜스를 광주 공장에 설치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일조했고, YN텍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친환경 공법으로 처리해주는 등 환경보호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이 대학병원 가운데 유일하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은 통역 제공과 의료 분쟁 처리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KBS가 보유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영상 자료를 시청자에게 개방하는 KBS 아카이브 5.18 영상시민 공유 프로젝트가 본격화됩니다. KBS는 5.18 기념재단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시청자들이 5.18 영상 자료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공모전을 비롯한 홍보와 제작 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해 증도면 기점 소학도에 방문한 관광객이 5만 4천여 명으로 2018년 대비 20배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증도면 병풍도에 딸린 소학도는 노둣길과 12사도 예배당이라 불리는 건축미술 작품, 12km의 고즈넉한 순례길로 방문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제 곳곳에 휘날리던 눈은 현재 일부 서해안 지역으로만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는 눈날림 정도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지만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양도 꽤 많겠는데요.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 3에서 8cm, 전남 동부 지역에 1에서 5cm가 예상됩니다. 어제부터 추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어제보다는 1에서 5도가량이나 낮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조금 더 낮으니까요.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 기온은 영광과 담양이 영하 6도로 춥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고흥 3도로 어제보다는 1, 2도가량 높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도, 진도와 완도 3도에 머물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도에서 4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물결이 최고 3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추위는 모레 오후부터 차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